때는 지난 5월 18일 5월 18일이었어. 얼마 되지 않았지?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EU 집행위원회에서는 중대한 한 가지 발표를 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이 급등을 하자 더 이상 지금까지의 대응 방안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든 거야. 그래서 새로운 대책을 마련을 하게 된 거지. 그게 일명 리파워 EU. 혹시 들어본 적 있어? 다시 뭐 힘을 기르겠다가 이런 의미인 거. 그치. 이름만 보면 유럽연합의 힘을 다시 제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계획처럼 보이는데 지금까지 유럽의 에너지 정책에 커다란 두 가지 축을 완전히 뒤바꾸는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 유럽 에너지 공급원의 핵심인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독립, 그리고 공급 확대가 아닌 수요 감축, 이 두 가지야. 자꾸 러시아가 잠갔다 풀었다 하니까 러시아로부터의 그거를 줄이고 그치. 우리가 쓰는 것도 줄이겠다. 그치. EU는 도대체 어떻게 러시아한테 독립을 하겠다라는 건가? 이게 리파워 EU에 자세히 계획이 나와 있어. 2019년 기준으로 봤을 때 EU가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천연가스 양은 190bcm이야. 단위는 그냥 신경 쓰지만 이걸 2030년까지 제로로 제로로 그러니까 190bcm을 제로로 만들겠다라는 거야. 190bcm? 이게 어느 정도지? 감이 잘 안 오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나라가 어디일까? 글쎄, 미국? 중국. 맞아, 중국이 뭐든지 가장 많이 사용해. 가장 많이 배출하고. 근데 이 중국이 1년 동안 소비하는 천연가스의 양이 150bcm 정도가 돼. 자, 그것보다 더 많은. 그치. 어마무시한 양이겠지. 그걸 2030년까지 다 줄여버리겠대. 이 엄청난 물량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60bcm은 미국이나 카타르로부터 수입을 다변화를 할 거야. 130bcm 정도를 순수하게 줄인다라는 거야. 안 쓰겠다. 안 쓰겠다. 어떻게? 그냥 안 쓴다. 그냥 안 쓰겠다. 진짜 불 끄고 냉난방 안 하고 공장 안 돌릴게요. 코드 뽑을게요. 진짜 쓰던 거를 안 쓰겠다라는 거는 엄청난 고통을 감내하겠다라는 거거든. 진짜 유럽이 큰 결정을 하게 된 거지.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 먼저 첫 번째가 뭐냐면 유럽 사람들이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안 쓰고 과연 버틸 수가 있을까? 그리고 두 번째, 근데 뭐 안 쓸 거면 다 쓰지 말지. 왜 60bcm은 쓰겠다라는 건가? 우선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전문가마다 전망은 다르지만 러시아로부터의 독립은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의견이 좀 우세한 상황이야. 우선 유럽은 전기화가 잘 돼 있다. 전기만 만들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충분히 확보만 된다면 굳이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가져오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지. 전기를 만드는 법이 중요해지는 거잖아. 이 때문에 아까 리파워 EU 감축한다라고 했었잖아. 여기에 유일한 공급책이 하나 있는데 대규모 돈을 더 투입을 해가지고 재생에너지를 확 늘리겠다. 이런 계획이 들어가 있어. 풍력이나 뭐 태양열 그치. 뭐 이런 걸로 하겠다. 뭘로 발전하든 상관없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 계속 쓰겠다는 60bcm은 도대체 뭘까? 이게 또 그런 필연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 여기에는 에너지 안보 그리고 탄소 중립 달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가 같이 들어가 있어. 우선 천연가스가 뭐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 무공해. 그리고 안정적 공급. 그치. 근데 실제로 이번에 EU 텍소노미에서 천연가스도 청정 에너지로 인정을 받았어. 천연가스도 사실 온실가스가 나와. 그런데 다른 화석 연료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어. 그래서 조금 더 깨끗한 에너지다라는 거지. 천연가스의 가장 좋은 점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어. 천연가스만 가져오면 돼. 그리고 그걸로 발전을 하든 난방을 하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 굉장히 좋은 에너지지. 사실 유럽은 지금 재생에너지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잖아. 나라마다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화석연료가 줄어드는 추세거든. 그래서 천연가스가 발전보다는 다른 곳에서 문제가 생겨. 다른 곳? 어디지? 건물에서 난방을 할 때 쓰이고. 그리고 자동차에 가스 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많이 쓰여. 좌파. 여기에 안보가 딱 걸리는 거야. 에너지 안보는 국민들이 느끼는 거야. 건물용 난방, 수송용 차량. 이 두 개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 힘들어지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 60bcm은 무조건 필요한 거야. 진짜 필요한 거 빼고는 그치. 그럼 안 쓰겠다라는 걸로. 그렇지. 유럽은 이렇다고 치고 그럼 다른 국가들,
다른 전 세계 국가들, 이런 국가들도 사실 지금 천연가스가 없어서 난리거든. 그 이유는 뭘까? 어쨌든 지금 에너지가 석탄에서 다 이렇게 전환되는 추세잖아. 근데 어쨌든 LNG가 비교적 오염도 덜 시키고 그러니까 많이 집중하는 거 아닐까? 뭐 2030 되게 많이 들어봤지. 그러니까 2050도 얘기를 많이 해. 특히 에너지 쪽에서는 뭐냐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재의 절반으로 줄여야 되고 2050년까지는 순 발생량을 제로로 만드는 게 목표야. 근데 이거를 달성을 하려면 무조건 석탄은 쓰면 안 돼. 근데 석탄이 전 세계 어디든지 되게 주요 에너지원이란 말이야. 사람들이 사용하는 패턴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그 에너지원을 공급받고 있었던 뭐 발전 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다 바꿔야 돼. 엄청난 막대한 돈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걸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어. 이 때문에 온실가스가 상대적으로 덜 나오는 천연가스가 주목을 받게 된 거야. 근데 이게 한두 국가만 그럴까? 다 같은 목표를 갖고 2030, 2050 계획을 세워놨잖아. 그럼 너만 필요해? 야, 나도 필요해. 얘도 필요한데? 천연가스 확보가 진짜 쟁탈전 뭐 난리가 난 거야.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런 경쟁, 이런 쟁탈전에서 천연가스를 확보할 능력이 좀 있을까? 잘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궁금하네. 내 생각에 역량은 좀 있는 것 같아. 좀 긍정적이야. 우리가 여기에서 정말 주목해야 될 국가가 하나 있어. 바로 카타르. 카타르거든. 카타르. 1971년 카타르 북동쪽 앞바다였어. 글로벌 석유기업 쉘이 여기에 대규모 천연가스가 있다는 걸 알아내. 근데 그때 천연가스가 얼마나 많은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쉘은 호주로 떠나. 그 이후 또 다른 석유 기업인 모빌이 들어오게 되고 그 자리에서 14년 동안 15번 정도의 시추를 하게 되는데 초대박을 내. 엄청 많아. 어느 정도냐면 전 세계 매장량의 10%가 10%가 여기에 있었던 거야. 카타르는 앞바다에서 진주를 캐던 그런 국가였거든. 근데 갑자기 에너지 강국으로 초대박이 나버린 거지. 그런데 여기서 그냥 끝난 게 아니라 개발할 사람이 필요하잖아. 1999년에 모빌과 엑손이라는 두 개의 기업이 들어오는데 지금의 엑손모빌이야. 엑선모빌 합병해서. 그치. 이 두 기업이 합병을 하면서 카타르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단행을 하게 되거든. 그러면서 카타르가 본격적인 천연가스 강국이 되지. 갑자기 카타르 얘기를 왜 했는지 좀 궁금하지 않아? 우리나라가 천연가스를 그러면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국가냐를 보기 위해선 이 카타르를 봐야 되는 거지. 바로 우리나라가 안정적으로 천연가스를 확보할 수 있게 비빌 수 있는 언덕이 바로 카타르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야. 우리가 단골 손님이구나. 그치. 1999년 장기 계약을 맺어 무려 25년 매년 492만 톤을 수입하기로 해. 개업하자마자부터 지금까지 계속 개업하자마자 딱 찾아가서 내가 25년 동안 여기서 살게. 아니 이 사람은 내가 몇 년 동안 일할지도 모르는데 장부에 적어두세요. 25년 동안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도 카타르와는 여러 차례 장기 계약을 맺으면서 돈독한 관계를 맺어오고 있어. 우리가 여기서 잠깐 전에 했던 얘기 한 번 더 해보자. 천연가스 증산이 쉽다고 했어, 어렵다고 했어? 어려워요. 왜 어려워? 한번 증산 규모를 키우면 줄이기 어려워서. 그치. 카타르는 다른 곳들은 못하고 있는 이 증산을 LNG 사업을 확장하면서 하고 있어. 기존 천연가스전을 확장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되면 카타르의 천연가스 생산량은 무려 43%나 늘어나게 돼. 되게 큰 규모로 늘어나는 건데? 그렇지, 엄청나지. 자, 그러면 전 세계 모든 천연가스가 필요한 나라들은 어디를 볼까? 카타르. 카타르로 향하겠지. 다가스 공사는 최근이었던 2021년에도 20년짜리 장기 계약을 하게 돼. 근데 거의 1조 원 정도나 1조 원 정도의 디스카운트를 해줘. 원하는 데도 많은데 굳이 왜 할인을? 그리고 작년이었어. 작년이 2021년이면 뭐 지금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고 있을 때였어. 오르고 있을 때는 파는 사람은 뭐 배째라야. 뭐 네가 살 갈려면 사가든가. 그런데 우리한테 1조 원을 할인해주면서 천연가스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어. 자, 뭐가 기억나? 20년, 21년. 코로나. 그치. 코로나가 막 창궐하던 시기야. 이때 가스공사가 카타르에 진단 키트를 우선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주선을 했었대. 그때 내줬던 진단 키트 계약 규모가 50억 원이었거든.
50억 받고 1조 원을 깎아준 거야. 그리고 2020년 카타르가 우리나라를 또다시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있었어. 카타르 대박. 그치. 카타르가 우리나라 조선소에 이 LNG선을 건조할 수 있는 슬롯을 100개를 계약을 했던 그 사건이었었지. 근데 이렇게 조선업이 갑자기 천연가스 때문에 붐이 딱 일어난 게 이때만 있었던 게 아니야. 1984년에도 있었고 2002년에도 있었고 1984년 이때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LNG 운반선을 만들었는데 LNG라고 하는 게 운반이 참 어려워. 액화해서 그 상태로 저장해서 갖고 와야 되니까. 그치. 근데 LNG 운반선을 건조해 본 적도 없는 우리나라에게 어느 누가 LNG 운반선을 건조하시오 시키진 않을 거란 말이지. 자, 근데 이 1984년이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랑 첫 번째 장기 도입 계약을 맺었던 해였었거든. 1986년부터 2007년까지 21년 동안 매년 200만 톤을 수입하는 대형 계약을 맺는데 이때 가스공사가 이렇게 한 거야. 일본 조선사 말고 우리나라 조선사가 LNG 운반선을 만들 수 있게 해달라. 우리가 20년 계약 맺지 않냐 라고 하면서 LNG 운반선을 만들게 되는 거지. 2002년 카타르로부터 대형 LNG 운반선을 수주하는 쾌거를 만들었어. 그리고 그 경험들이 지금 쌓여서 지금 현재 기사나 언론에 나온 거 보면 어때? LNG 운반선 우리나라가 거의 1위? 싹쓸이하고 있거든. 그 기술력이 이때부터 다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에너지 안보 때문에 천연가스를 도입을 하게 됐고 이게 한 기관에 집중이 되다 보니 협상력이 강해지고 그렇다 보니 이런 조선업이나 이런 데 파급 효과도 나타나게 된 거지. 천연가스는 태생이 이 에너지 안보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었잖아. 그런데 이게 탄소 중립과 맞물리면서 더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그런데 지금 이렇게 러시아발 천연가스 위기 때문에 현재 에너지 시장 전체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천연가스를 둘러싼 에너지 안보 그리고 에너지 위기는 사실 언제 끝날지 어느 누구도 장담하지 못해. 그나마 진짜 7번째 좀 일찍 LNG 쪽에 자리를 잡은 게 정말 어떻게 보면 행운이었을 수도 있는 것 같아. 지금 보면 LNG 시장에서 자리를 잡아놨기 때문에 이렇게 뭐 우크라이나 사태와 뭐 탄소 중립과 이런 게 겹쳤을 때 그나마 좀 가능성이 있는 거네. 그치. 일단 그 점에서는 좋은데 아무튼 우리나라도 그래도 이 에너지 사용을 좀 줄이고 줄여야지. 그럴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맞아. 자,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에너지 안보 얘기를 했어. 근데 에너지 좀 줄여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수요 그치? 쪽에서도 노력을 해야겠지? 응. 조명 이렇게 끼고 카메라 지금 3대 돌리고 경각심이 없네, 경각심. 경각심이 없네. 빨리 끄라고 이거 다 꺼야 된다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도 얼른 조명 끄고 빨리 끝내자. 그래. 피디님 끝낼게요. 끝냅시다. 자, 벗어. 야, 벗어. 경각심을 가져야 될 필요는 있어. 꺼! 스마트워치. 죄송합니다.